안녕하세요. 강남 유다만병원 허봉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성두통, 이 만성두통이 음식이나 습관하고도 연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제가 간략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제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한 음식을 드셨을 때 두통이 유발된다, 이런 연구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어떤 특정한 음식을 드셨을 적에 뇌 신경막 주변에 뇌혈관 자체가 이렇게 확장되거나 또는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뇌 혈관막을 신경을 자극을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두통이 유발되는데 크게 두통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할 적에 당기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만성두통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두통 때문에 좀 고생하는 분들은 좀 귀 기울여서 좀 자세히 들어보시고, 두통이 심할 때에는 이런 음식들은 좀 가급적 피하는 게 낫겠죠. 피하고서 다른 음식 드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특정 성분으로 따지다 보면 아질살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있냐면 소세지, 베이컨, 통조림 이런 데에 많이 들어가는데, 되게 이제 육류의 선홍빛 고기 색깔 있잖아요. 그걸 내는 게 아질살염이에요. 근데 이 아질살염은 뇌혈관 자체를 이렇게 확장시켜서 두통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즈, 버터, 레드와인 같은 것들에 들어있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티라민은 또 반대작용을 해요. 뇌혈관을 오히려 이렇게 수축했다가 수축된 혈관들이 팽창하면서 두통을 유발하는 것들이고, 주로 건강에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발효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두통 있는 분들은 좀 피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아스파탐이라는 단맛을 내는 성분이 있잖아요. 설탕보다 단맛이 알려져 있기로는 한 200배 이상 강한 단맛을 낸다고 해서 설탕 대신에 건강상의 목적으로 많이 첨가된 아스파탐이 있는데, 주로 쓰이는 데가 이 콜라 있잖아요. 특히 이제 다이어트 콜라 또는 탄산음료, 그리고 막걸리 있죠? 막걸리 같은 데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두통을 유발한다고 하니까 두통이 심한 분들은 즐겨 드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거, 커피, 코코아, 홍차, 녹차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카페인 들어간 음료들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어느 정도 드시고 나면 두통에 있어서 진통작용을 좀 한다고 알려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커피 같은 것들을 단기간에 이게 딱 끊는 거, 또는 양을 너무 많이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일 때 두통이 더 유발된대요. 더. 그래서 일시적으로 막 끊거나 줄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황에 맞게끔 잘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좀 주의할 사항이고요. 또는 알코올이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 다 피해야 됩니다. 알코올을 이렇게 분해할 때 독성 성분이 나와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것인데, 이런 독성 성분을 없애려고 뇌 혈관 자체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두통을 유발해요. 우리가 술 먹은 다음 날 머리 깨지가 아파 이런 거 있죠. 다 이 물질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통을 유발하는 음식이 아니고 두통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인 것들로는 버섯이 좀 알려져 있는데, 버섯은 그 안에 있는 리보플라빈, 비타민 B2라고 하는데, 이런 성분이 있어서 두통을 좀 완화하기도 하고 예방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버섯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영지버섯이 조금 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혈관 안에 끼어 있는 노폐물 자체도 같이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버섯 중에서 영지버섯이 훨씬 좀 좋더라, 그런 결과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연어 샐러드 이런 거 할 적에 많이 쓰는 연어 있잖아요. 그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염증도 없애고, 또 신경 자체에 보호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두통에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리할 때 우리 많이 쓰는 식재료 중에 한 가지인데, 생강이라고 있어요. 생강은 대표적인 이 메스꺼움 또는 머리가 아플 때 잘 쓰는 것들이고, 그리고 어디 좀 아플 적에 진통 효과도 좀 알려져 있다고 하니까 생강차 또는 요리하실 때 이렇게 넣는 거로 생강을 좀 섭취하면 두통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좀 특이한데, 아몬드나 파인애플도 좀 도움이 된다 그래요.
아몬드에는 트립토판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 호르몬도 이렇게 분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에 마그네슘도 좀 다량 들어있어서 마그네슘을 하는 일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근육을 이렇게 이완시키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로 이완을 시켜서 두통을 좀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좀 풀린다고 하죠. 또 파인애플에는 또 의외로 구연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어주는 작용 때문에 두통도 같이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두통을 악화시키는 식습관, 습관 중에서는 식습관이 어떤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죠. 저희들이 진료할 적에 소화도 잘 안 되면서 머리 두통, 오랜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봐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찰을 해봤을 때 그 위장의 담족도 심하고 또 식습관 자체가 굉장히 나쁜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나쁘냐 하면 급하게 드시는 식습관이 굉장히 나쁘고 또 이런 분도 많죠. 바빠서요. 아침 이렇게 건너뛰고요. 좀 속이 안 좋아서 저녁도 건너뛰고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공복 시간이 굉장히 긴 분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나쁘죠. 그렇게 공복이 길게 되면 혈당, 혈액 안에 있는 혈당은 다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혈당을 이렇게 보강하려고 혈관을 팽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두통이 더 심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밤에 나 그냥 배가 출출해가지고 그냥 못 자겠어요. 이렇게 야식, 음식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드시고서 소화도 다 되지 않았는데 이 행복한 포만감을 느끼면서 잘 주무셨던 분들, 그런 건 이제 폭식이나 야식이라고 하는데요. 폭식, 야식을 즐겼던 분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소화되는 시간 3시간 잡는데 소화가 다 되지 않은 상태로 주무시게 되면 이 위장 자체의 혈액 공급량이 다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소화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담독소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담독소가 뇌로 자꾸 흘러가서 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마침 제가 오늘 촬영하는 날인데 오전에 봤던 만성 두통 환자 말씀 제가 잠깐 드릴게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조금만 드셔도 항상 체한대요. 그리고 두통이 20년 전부터 있어가지고 20년 동안 편손약을 계속 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니 무슨 두통을 20년 동안 두통약을 드셨는데도 계속 낫지도 않고 소화도 안 되는가? 이거 이상합니다. 우리 담적 진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배를 이렇게 진찰해 보니까 돌덩이 같이 변했어요. 위장 자체가.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좋은 음식, 해로운 음식을 가리거나 이렇게 잘 드신다고 해도 또 좋은 식습관을 유지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담적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치료를 하셔야 두통을 뿌리 뽑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음식과 관련된 두통, 또 식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또 특이한 두통의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